자, 그리고 이번 사진은요, 상당히 좀 이 소식 듣고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사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J라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데 이 BJ에게 초등학생이 전세금을 쐈다, 즉 전세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거의 1억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BJ에 보내서 이것이 문제가 된 건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11살 먹은 학생이 그 어머니 카드를 가지고 어머니 이제 계좌하고 연동된 카드를 가지고 네. 어머니가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그 카드를 가지고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방송하는 BJ라고 하는 이른바 그런 사람들한테 1억 3천만 원을 한 9일 정도에 거쳐서 이렇게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남의 카드를 쓴 것도 황당하지만 설사 본인 카드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거액의 돈을 결제를 하도록 이 시스템 운영이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그 사이트가 14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초등학생은 11살이잖아요. 그럼 벌써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검증이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 초등학생이 거기에 가입해서 임의로 15살이라고 계정을 만들었다고 네. 합니다. 이거 이렇게 막 속일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15살이라고 해도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그냥 놔둔다? 원래 미성년자는 어디서 누구한테 혹해가지고 물건 사기로 계약해도 그거 다 나중에 무효되거든요. 미성년자는 법적인 책임이 없고 네. 그거 다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승인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황당한데 그리고 이러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좀 유혹하는 미끼를 내거는 그러한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이 경우는 이 아버지 등등의 노력으로 이제 다시 전액을 환불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앞서 살펴본 사례와 비슷한 사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데 평론가님 궁금해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BJ들한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도 궁금한데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직원인데 BJ한테 후원을 하기 위해서 회사 돈을 횡령을 하다가 뭐 걸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이른바 BJ한테 고액의 후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억 원을 후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정말 재력가가 돈이 많아서 그냥 본인이 기분이 좋아서 후원을 한다면 그건 그럴 수가 있는데 돈이 없는 분들이 일반 직장 다니는 분들이 억대의 후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미성년자가 이 중학생 같은 경우 보령 사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정도를 또 후원을 했는데 아버지 카드로 이 아버지가 지금 1,700만 원 당장 이거 돈을 메우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그 개인 방송 보는 시청자들이 너무 그 개인 방송에 몰두를 하다가 그 개인 방송 진행자를 굉장히 나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방송 하는 분들이 일부가 너무 자꾸 후원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러니까 후원을 하면 뭐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마치 후원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 학생도 BJ들이 방송 중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60여 차례를 계속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결제를 많이 하면 프라이빗 방이란 데로 초대를 해가지고 굉장히 또 하여튼 간이라도 빼줄 듯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많은 결제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지금 이 결제한 학생의 아버지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다. 그 차원을 넘어선 범법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린 미성년자 여성들을 상대로 뭔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막연히 뭐 국회 차원에서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논의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경찰이 나서서 실태를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후원금 문제, 뭐 성인이라면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미성년자 결제 부분만큼은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 결제 부분이 이른바 앱 결제 분쟁이라는 것이 작년에 813건이었다가 올해는 1,587건으로 대폭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1억이 넘는 네. 11살 학생이 그렇게 결제한 경우에 환불을 받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받기 매우 어려운 건데 언론 매체에서 계속 보도를 하니까 네. 그쪽에서도 아마 좀 겁을 집어먹고 환불을 해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언론이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으면 환불받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결제에 대해서는 아니 미성년자는 법적 책임이 없는 존재인데 네. 환불을 안 해준다는 게 무슨 문제냐. 애초에 결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야 되는 거고 환불은 매우 쉬워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도록 지금 국회에서 질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만든다고 하니까 진작 좀 대책을 만들지. 이제라도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너무 고액의 후원이 계속 문제가 돼서 2018년에 네. 결제 한도를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대의 후원이 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 법의 사각지대, 규제의 사각지대 이거 하루빨리 메워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